말이 먼저 운명을 만든다. 씨는 뿌린 대로 거둔다. 말도 뿌려진다. 고대 인도 속담. 우리는 흔히 결과를 우연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삶은 그리 허술하게 움직이지 않는다. 작디 작은 씨앗이 거대한 나무가 되듯 말 한마디가 인생의 방향을 만든다. 말은 공기 속에 사라지지 않는다. 마음을 지나 현실로 자란다. 말은 씨앗이다. 반복될수록 뿌리를 내린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거둔다.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다. 나는 원래 되는 일이 없어. 세상은 나를 도와주지 않아. 이상할 정도로 그의 삶은 실제로 그렇게 흘러갔다. 그는 기회를 봐도 움츠렸고 좋은 사람을 만나도 스스로 멀어졌다. 결국 이렇게 중얼거렸다. 봐, 역시 난 안 돼. 말이 현실을 만들어낸 것이었다. 세상은 그에게 잔인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 말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입 밖으로 내는 말은 우리가 살아갈 집의 벽돌이다. 제임스 앨런. 벽돌 하나를 대충 얹으면 집 전체가 기울어진다. 사소해 보여도 말은 쌓인다. 오늘은 나를, 내일은 관계를, 그 다음엔 운명을 만든다. 말이 바뀌지 않으면 삶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철학자는 말보다 먼저 말에 대한 태도를 점검하라고 한다. 무엇을 믿고 있는가? 무슨 말을 반복하고 있는가? 어느 날 병원 대기실에서 마주친 한 중년 여성이 떠오른다. 그녀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저는 그냥 제 운명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우리 집안이 다 그래요. 그 말 속엔 체념이 아닌 습관이 있었다. 오래도록 반복된 자기 예언. 우리 집은 원래 그렇다는 말은 이미 자기 삶의 벽돌이 되어 있었다. 그녀가 거둔 운명은 우연이 아니라 오랜 언어의 구조물이었다. 말은 마음의 열매이자 세계를 창조하는 씨앗이다. 비트겐슈타인.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다. 말은 마음의 경로다. 무엇을 바라보는가, 무엇을 외면하는가. 그 선택의 언어들이 쌓여서 우리가 보는 세상을 규정한다. 낙관하는 사람은 현실을 긍정해서가 아니라 긍정할 언어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냉소하는 사람은 세상이 삭막해서가 아니라 그가 삭막하다고 말하는 세상을 택했기 때문이다. 한 젊은 상담자가 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왜 어떤 사람은 늘 같은 패턴으로 불행해지죠? 나는 대답했다. 그들은 삶이 아니라 자기 언어를 되풀이하는 거예요. 불행은 사건보다 해석이다. 그리고 해석은 말에서 시작된다.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말은 자기도 모르게 나를 실패하게 만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무의식은 그런 명령을 아주 성실히 따른다. 말하는 대로 살게 된다. 믿는 대로 보게 된다. 루이즈 헤이. 많은 이들이 말한다. 이건 그냥 말뿐이에요. 진심은 따로 있어요. 하지만 말은 진심을 데려오는 통로다. 반복된 말은 결국 신념이 되고, 신념은 눈을 바꾸고, 눈은 선택을 바꾸고, 선택은 운명을 바꾼다. 말이 사라지고 난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대로 된 현실이 남는다. 어릴 적 자주 들었던 한 어머니의 말이 있다. 넌 참 무뚝뚝해. 그래서 친구 없지? 그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정말 친구를 멀리했고 감정을 숨겼다. 그는 그렇게 자라났다. 말이 아이의 성격이 된 것이다. 단 한 줄의 말이 사람의 삶을 통째로 움직인다. 누군가를 향한 말이든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든 우리는 그저 말할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뿌리는 것이다. 씨앗을 아무데나 흘려보내놓고 자란 나무가 이상하다고 말할 수 없다. 말한 대로 된다. 되지 않은 것 같아 보여도 결국 돌아온다. 무심코 내뱉은 말이 부순다. 언어는 칼이 된다. 말은 칼보다 날카롭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우리는 말의 무게를 종종 가볍게 여긴다. 하지만 말은 마음을 찌르고 시간을 지나도 흔적을 남긴다. 육체의 상처는 아물지만 말로 인한 상처는 머릿속에 반복된다. 그때 그 말 하나가 머릿속에 밝혀 평생을 흔든다. 언어는 공기 중으로 흘러가 버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가슴 속에 멈춰 선다. 그래서 말은 칼이 된다. 쓰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겨눈 것이다. 나는 이런 부부를 상담한 적 있다.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 넌 도대체 하는 게 뭐가 있어? 단 한마디였다. 하지만 그날 이후 아내는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아이를 챙기면서도 그 말을 되뇌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남편은 그 말을 한 기억조차 없었다. 하지만 아내는 그 말을 자신의 정체성처럼 품고 살아갔다. 말은 사람을 찢어놓을 수도 붙여놓을 수도 있다.
말은 발사된 화살과 같다. 되돌릴 수 없다. 탈무드. 우리는 감정이 격해질 때 말로 응징하려 한다. 분노한 감정이 나가 떨어지는 창처럼 말을 날린다. 그런데 그 화살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에 꽂힌다. 그리고 오래 남는다. 시간이 지나면 잊힐 거라 믿지만 정작 상처받은 쪽은 말의 형태로 기억하고 반복해서 스스로를 찌른다. 말은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결과는 반드시 돌아온다. 40대 직장인의 사례가 떠오른다. 상사로부터 들었던 말이 있었다. 넌 원래 그 정도야. 그 한 문장이 그를 10년 동안 따라다녔다. 자존감이 무너졌고 도전은 멈췄으며 그는 늘 다음 선택 앞에서 물러났다. 자신도 모르게 그 정도의 스스로를 맞췄다. 말 한 줄이 사람의 세계를 가뒀다. 말은 단지 소리로 구성된 문장이 아니다. 그것은 심리적 감옥의 열쇠가 되기도 한다. 말에는 마음의 그림자가 따라붙는다. 칼륨. 표현은 마음의 구조를 반영한다. 무심한 말에는 무심한 내면이 있고 거친 말에는 두려운 내면이 있다. 누군가를 자주 비난하는 사람은 자기 안의 열등감을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누군가를 향한 비판은 종종 자신에 대한 불안의 투사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자기 내면을 바라봐야 한다. 지금 나는 진짜 이 말을 하고 싶은가? 아니면 내 안의 감정을 해소하고 싶은가? 한 여성이 상담 중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다. 남편이 저한테 그 입 다물라고 했을 때 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물건처럼 느껴졌어요. 이 말의 잔인함은 단어의 수준이 아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스스로를 지워버리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언어는 단순히 감정을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다. 존재를 승인하거나 존재를 지우는 힘을 가지고 있다. 말은 누군가의 영혼을 길들이거나 부순다. 프리드리히 니체. 말은 훈육이 될 수도 있고 굴레가 될 수도 있다. 아이에게 넌 똑똑해라고 반복해서 말하면 그 아이는 정말 똑똑해지려 한다. 반대로 넌 왜 이렇게 못하니라는 말이 반복되면 아이는 결국 못하는 사람으로 자기를 정의한다. 말이 반복되면 그것은 타인의 말이 아니라 자기 정체성이 된다. 그게 말의 위험함이고 동시에 말의 가능성이다. 그래서 나는 늘 이렇게 묻는다. 당신이 오늘 누군가에게 던진 말은 칼이었는가? 빛이었는가? 관계란 결국 말의 누적이다. 좋은 관계는 좋은 말이 쌓여 만들어지고 나쁜 관계는 나쁜 말이 반복된 끝에서 무너진다. 마른 관계를 짓는다. 무너뜨리는 것도 말이고 다시 세우는 것도 말이다. 자기에게 건네는 말이 인생을 규정한다. 내면의 언어가 미래를 이끈다. 당신은 하루에도 수천 번 자기 자신과 대화한다. 그 대화가 당신의 운명을 만든다. 셰리 카터, 스콧. 세상에서 가장 오래 듣는 말은 남이 아닌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을 경계하지 않는다. 나는 못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자기 안에서 흐르는 이 말들이 반복될수록 그 말들은 더 이상 말이 아니라 정체성이 된다. 자기에게 하는 말은 방향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의 핸들이 된다. 나는 한 중년 남성을 떠올린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항상 뒷전이야. 중요한 일엔 나를 안 끼워. 그 말은 오랜 세월 그를 따라다녔다. 회식 자리에서도 스스로 먼저 빠졌고 아이디어 회의에서도 늘 침묵했다. 아무도 그를 배제하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배제당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그의 말이 그의 역할을 만들고 결국 그의 현실이 되었다. 자기 대화는 내면의 조각칼이다. 그 말이 자기를 깎아 만든다. 칼 로저스. 내면의 말이란 마음을 조각하는 정밀한 도구다. 부드러운 말은 스스로를 다독이고 거친 말은 스스로를 찢는다. 나는 늘 부족해. 나는 재능이 없어. 이런 말들은 조각칼처럼 자신을 잘라낸다. 스스로 작은 사람으로 남게 만든다. 반대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아직 가능성이 있어. 이런 말은 내면의 돌덩이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조각칼은 무엇을 깎을지에 따라 걸작이 될 수도 파편이 될 수도 있다. 심리학에서는 자기암시라는 개념이 있다. 반복된 말은 잠재의식에 저장되고 결국 신념이 되어 행동으로 이어진다. 스스로 나는 실패자야라고 수없이 반복한 사람은 실제로 성공을 앞두고도 자기 발로 기회를 걷어찬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자기 말에 맞는 행동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말은 생각을 지배하고 생각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운명을 결정한다. 우리의 삶은 마음속에서 반복되는 문장들의 총합이다. 라마나 마하리시. 자기 대화는 감정의 배경음악이다.
아무도 듣지 못해도 그것은 늘 흐르고 있다. 그리고 그 리듬은 삶의 템포를 바꾼다. 매일 자신에게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말하면 삶 전체가 무거워지고 속도가 느려진다. 반대로 한 걸음씩 가면 되라고 말하면 두려움 속에서도 길이 열린다. 말은 조급함을 키울 수도 있고 인내를 훈련시킬 수도 있다. 중요한 건 그 말의 리듬을 누가 작곡했는가이다. 어느 날 내게 찾아온 한 60대 여성 환자는 말했다. 저는 평생을 눈치 보며 살아왔어요. 제 말보다 낱말이 먼저였거든요.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그럼 스스로에게는 어떤 말을 자주 하셨나요? 그녀는 멈칫하다 이렇게 말했다. 그냥 내가 참으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그 말은 오랫동안 그녀를 참게 했지만 결국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이 사라진 삶을 살고 있었다. 자기를 지우는 말은 결국 삶도 지운다. 나는 나에게 하는 말을 바꾼 순간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다. 나폴레온 힐, 말은 거울이다. 지금 내가 스스로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면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가 드러난다. 자주 비난하고, 자주 의심하며, 자주 포기하는가. 그렇다면 나 자신을 친구로 여기지 않고 적으로 대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나에게 불친절하면 세상도 나에게 냉정해진다. 그건 세상이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시선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이다.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는 선택한다. 같은 상황에서 어떤 말을 선택할 것인가? 왜 이렇게 됐지? 가 아니라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나는 이래서 안 돼. 가 아니라 그래서 나는 더 해봐야 해. 라고. 언어는 사고를 결정하고 사고는 삶의 질을 결정한다. 그러니 진짜 변화는 습관보다 단어에서 시작된다. 말은 현실의 씨앗이다. 부정의 언어가 만드는 병, 긍정의 언어가 만드는 회복.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에너지다. 그 에너지는 당신의 세포를 흔든다. 루이스 헤이. 인간의 몸은 듣는다. 단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다. 뇌가 듣고 신경이 반응하며 세포가 영향을 받는다. 반복된 말은 마음만이 아니라 몸도 휘감는다. 우리는 종종 나는 너무 지쳤어. 병날 것 같아 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다. 하지만 뇌는 그 말을 명령으로 받아들인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면역계는 약화되며 결국 실제로 병이 시작된다. 말은 단지 감정의 배출이 아니라 생리적 변화의 트리거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 중에는 흥미로운 실험이 있다. 매일 아침 나는 건강하다. 나는 회복하고 있다는 자기 암시를 5분씩 반복한 그룹은 실제로 혈압과 심박수가 안정되었고 만성 통증 환자의 통증 민감도가 감소했다. 반면 나는 아프다. 언제까지 이러지? 라는 말을 반복한 그룹은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졌고 수면질이 떨어졌다. 말은 병의 씨앗이 될 수도 있고 치유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생리 반응이 된다. 노먼 빈센트 필. 감정은 신체 반응을 이끈다. 말은 감정을 자극하고 감정은 몸을 긴장시키거나 이완시킨다. 나는 불안하다고 말하는 순간 뇌는 위기 신호를 감지하고 교감신경계를 작동시킨다. 반대로 괜찮아, 지나갈 거야 라고 말하면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며 몸은 안정을 되찾는다. 우리는 늘 몸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그리고 몸은 그 말에 아주 충실하게 반응하고 있다. 60대 중반의 한 남성이 암 진단을 받고 처음 내게 했던 말이 있다. 나는 이제 끝이야. 그는 그 말을 매일 반복했고 그의 회복 의지는 눈에 띄게 약해졌다. 치료 효과도 기대 이하였고 스스로 병의 속도에 무력하게 끌려다녔다. 그런데 어느 날 가족 중 누군가가 그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아직 살아있어요. 싸울 수 있어요. 그날 이후 그는 바꿨다. 아직은 괜찮아. 한번 해볼게. 말이 바뀌자 눈빛이 바뀌었고 자세가 바뀌었다. 그의 몸도 그 말을 따라가기 시작했다. 말은 약이다. 그러나 독이 되기도 한다. 동의보감. 동양의학은 오래전부터 심기와 언어를 병의 원인 중 하나로 보았다. 마음이 흐트러지고 말이 흐려질수록 기운이 약해진다는 것이다. 죽겠어. 못 살겠어. 나 같은 게. 이런 말은 기운을 스스로 빠지게 만든다. 반대로 괜찮아. 천천히. 그래도 나는 해볼 거야 라는 말은 숨결을 정돈하고 몸을 살린다. 말은 기를 쥐고 있는 첫 번째 수단이다. 현대 심리신경 면역학, PNI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 희망과 긍정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T세포와 NK세포 활성도가 높아지고 항체 생성이 활발하다는 결과가 있다. 반대로 무기력, 자기비하, 반복된 부정 언어는 면역 시스템의 감퇴와 관련이 있다.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세포 단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나는 병을 이긴 게 아니라 내 언어를 먼저 바꿨다. 유명한 암 생존자의 말. 많은 암 생존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한다. 치료의 출발은 신체가 아니라 태도였다고. 태도는 생각에서 오고 생각은 언어에서 시작된다. 그들은 처음엔 이렇게 말하지 못했다. 이길 수 있다는 말이 입에서 쉽게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점차 괜찮아질 수도 있다. 나도 회복할 수 있다는 문장이 입안에서 굴러나오기 시작했고 그 말이 삶의 온도를 바꾸었다. 변화는 정확히 그 지점에서 시작됐다. 나는 종종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는다. 당신은 지금 하루에 몇 번이나 자기 몸을 두들겨 패는 말을 하나요? 겉으로는 건강을 걱정하지만 속으로는 나는 안 될 거야를 수십 번 되풀이한다. 자기 말이 자기를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계속해서 부정의 말을 물처럼 들이킨다. 건강을 위한 첫 번째 습관은 바로 말이다. 말은 곧 방향이다. 말이 바뀌면 삶이 움직인다. 인생이란 결국 내가 반복해서 하는 말의 궤적이다. 조지 버나드쇼. 우리는 흔히 인생을 거대한 흐름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 흐름은 매일매일의 작은 말들로 방향을 잡는다. 의심과 원망, 자기 비하, 체념, 그런 말들이 쌓이면 인생은 가라앉는다. 반대로 다짐과 희망, 용서, 인정, 그런 말들이 쌓이면 삶은 조금씩 떠오른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말이 삶을 움직인다. 나는 상담실에서 자주 듣는다. 저는 뭘 해도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날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고 있다. 삶이 움직일 틈조차 없이 이미 결론을 내려버린 것이다. 자신을 향해 매일 같은 방향의 말을 반복하면 결국 삶은 그 방향으로 굳어진다. 삶은 말의 궤도를 따라간다. 생각보다 단순하고 그래서 더 무섭다. 마른 길을 만들고 반복은 도로가 된다. 유발 하라리. 처음에는 하나의 생각이 길이 된다. 혹시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말이 처음 길을 낸다. 하지만 그 말을 반복하면 그것은 도로가 된다. 점점 편해지고 자동이 되며 결국 다른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더 어렵게 된다. 긍정도 습관이고 부정도 습관이다. 차이는 반복된 언어다. 내가 매일 무슨 말을 반복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 인생의 경로가 보인다.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는 인생의 방향을 묻는다. 어디로 가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러나 사실 그 대답은 이미 입 밖으로 나가 있는 경우가 많다. 나는 아직 늦지 않았어. 오늘은 어제보다 나을 수 있어. 이런 말들이 내 삶의 브레이크가 되어주고 핸들이 되어준다. 반대로 이미 틀렸어. 지금 시작해도 뭐 하겠어? 라는 말은 인생을 제자리로 묶는 쇠사슬이 된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속삭이는 말 속에 있다. 무함마드 알리. 이 말은 단순한 동기부여가 아니다. 삶은 내면의 언어가 현실을 얼마나 바꾸는지를 증명하는 여정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부르는지에 따라 내 가능성의 크기가 결정된다. 패배자, 불안한 사람, 실패한 부모, 끝이 보이는 인간. 이런 말들이 내면의 이름표가 되면 삶은 그것을 따라 살게 된다. 그러나 이름표를 바꾸면 다르다. 회복 중인 사람, 다시 배우는 사람,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는 사람. 말이 바뀌면 정체성이 바뀌고 정체성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며 결국 운명이 달라진다.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보았다. 병을 이겨낸 사람, 파산 후 재기한 사람, 관계의 절망에서 다시 희망을 만든 사람. 그들의 공통점은 말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어느 날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 아직 늦지 않았다. 내가 나를 믿기로 했다. 말이 현실을 앞서가고 삶은 그 뒤를 따랐다. 말은 씨앗이다. 그리고 당신은 매일 뿌리고 있다. 한국 속담. 이제 질문은 단순하다. 나는 오늘 어떤 말을 뿌렸는가? 그 씨앗은 내일 어떤 현실로 자라날 것인가? 무심한 한마디가 병이 되고 절망이 되며 고립이 된다. 반대로 의식적인 한 문장이 기적이 되고 용기가 되며 새로운 관계가 된다. 말은 사라지지 않는다. 자란다. 마음에, 몸에, 삶 전체에 당신이 매일 던지는 말은 방향이다. 길을 만들고 걸음을 이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도착할 것이다.
당신이 말한 그 고대. 그러니 오늘 하루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를 바꿔보라. 그 말이 당신을 바꿀 것이다.